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익산 2명, 김제, 부안 각 1명입니다. 내년 김제시장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민주당 경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 승리가 곧 본선 경쟁에서 유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임실군의 최대 역점 사업인 옥정호 종합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됐습니다. 임실군은 붕어섬 출렁다리 조성 등 6개 사업을 5년 안에 끝낼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남원시 체육회가 산행 행사를 통해 비대면 관광지 알리기에 나서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익산 2명, 김제, 부안 각각 1명입니다. 익산 기도원 교회와 관련해 1명이 자가격리 중에 확진되면서 누적 감염자는 13명입니다. 다른 익산 확진자와 김제 확진자는 기존 감염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부안에서는 6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내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청 공무원의 곧장 백양지구 특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전북도 간부 A씨와 함께 땅을 산 지인 B씨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B씨는 전북도 간부 A씨와 친분이 있는 지인으로 고창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백양지구 개발과 관련한 주민 의견 청취 열람 공고를 보고 토지를 매입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북방송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기획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제시장 선거를 살펴볼 텐데요. 누가 물망에 오르고 또 그동안 시민들의 표심은 어떻게 나타났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치른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승리를 거머쥔 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준배 김제시장입니다. 박 시장은 재선 도전 의사를 우회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청정 공채 시험으로 뽑겠다. 이 자리에서 밝혀집니다. 3년 전 박 시장과의 맞대결에서 민주평화당으로 출마해 고배를 마셨던 정성주 전 김제시의장.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간 가운데 재도전이 유력합니다. 지난 당내 경선에서 박 시장과 접전을 펼쳤던 정호영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도 유력 후보로 꼽힙니다. 정치 상황에 따라 같은 당 나인권 전북도 의원과 이홍규 김제지역 발전위원장, 구형보 전 전북도 복지여성 보건국장과 손삼국 전 김제시의회 사무국장 등의 출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당내의 경선 승리가 곧 본선 경쟁에서 유리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 그렇지만 김제 시민은 역대 김제시장 선거에서 한 당의 승리를 몰아주지 않았습니다. 민선 1기와 3기, 7기는 민주당을, 나머지 2기와 4기, 5기, 6기는 무소속을 선택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석 달 앞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역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도 예외는 아닌데요. 네, 남원시 체육회가 지역 출신 산악인과 산악회 소속 연예인들을 연계해 비대면 산행 관광지 알리기에 나서고 있어 관심을 모읍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남원시 산내면에 위치한 지리산 반야봉 진입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비대면 산행길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리산 발해봉에 외지식물 작업 제거 작업을 하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한 150명 정도 와서 같이 그것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나면 이쪽에 와서도 많은 지금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국립공원 홍보대사를 맡고 있어서 더욱 지리산을 자주 찾아올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온 것도 이 지리산이
정말 어머니 품속같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포근해요. 막 이렇게 과격하지 않고 그래서 능선 걸으면서 지인들하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상처받은 이야기, 뭐 우울증 그런 거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내고 이제 가려고 즐겁게 왔습니다. 남원시 체육회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전국대회 등 대규모 체육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체육회는 대규모 체육 행사를 대신해 지리산과 같은 남원 지역 비대면 산행지 홍보 행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산악인도 많이 찾고 있고 또 연예인도 많이 찾고 있고 또 비대면에 맞는 가족 단위의 등산객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의 역사문화와 지리산의 관광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체육인과 함께 하는 산행 계획을 잘 준비해서 한번 시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관광지를 찾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상황. 정민들은 비대면 산행지 알리기 행사를 통해 침체된 관광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도와 새만금 주변 3개의 시군이 새만금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국장급으로 구성한 실무행정협의회는 실행력을 높이고 속도감 있게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임실군의 최대 역점 사업인 옥정호 종합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됐습니다. 임실군은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인 옥정호 힐링랜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국비를 포함한 총 1,009억 원을 투입해 옥정호를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붕어섬 출렁다리 조성 사업과 하강 체험시설, 특화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을 5년 안에 끝낼 예정입니다. 원룸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38살 여성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2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원룸을 찾아가 22살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전날부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분노해 술을 마신 뒤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 집 모기가 올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6월 첫째 주 모기 채집에서 작은 빨간 집 모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3월 말부터 주 2회 전주 외양간에 모기 유인 등을 설치해 모기 종별 밀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채집된 모기 중에서 작은 빨간 집 모기를 확인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3월 22일 제주에서 작은 빨간 집 모기가 처음 발견돼 일본 뇌염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시민활동가 고소 사건과 관련해 시장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읍지역 시민단체 연대회의 소속 회원들은 7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 공무원 노조와 공무직 노조가 칠보산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 활동가와 지역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시민을 고소한 공무원 노조의 행위에 대해 시장에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시민활동가 참여에 대한 고소가 공무원의 신분상 입선의 지시나 제거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에 비추어 공무원 개인이 아닌 정읍시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확신하고 유진석 정읍시장의 공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국책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역 균형 발전을 해친다는 지적에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지역 낙후도 지수 개선 방안이 오히려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지역 소멸도가 높게 나타난 전북은 오히려 지역 낙후도가 크게 개선된 수치로 나오는 등 이번 정부의 지역 낙후도 지수 산정 방식이 엉터리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어 국내 제2의 도시인 부산의 지역 낙후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3위로 산정됐고 수도권보다 경제력이 한참 미치지 못하는 광주가 2위로 올라서는 결과도 초래됐습니다. 반면 서울과 동일 생활권인 경기도는 6위에 랭크됐는데요. 전북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번째로 잘 사는 지역으로 나타났지만 새 평가 기준을 도입하기 이전의 전북 지역 낙후도는 15위였습니다. 기존에 정부는 지역 낙후를 평가할 때 지표를 인구 2개, 경제 3개, 기반시설 3개 항목으로 총 8가지 지표를 활용했습니다. 변경된 지표는 7개로 다양화됐지만 질적 분석보다 양적 분석에 치중한 데다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 낙후된 지역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다는 분석입니다. 소득 수준이 전국 최하위인 전북은 지역 낙후도 산정 기준 개편으로 경북, 전남, 제주, 강원보다 발전한 지역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이대로 지역 낙후도를 산정할 경우 전북은 향후 예타 면제나 통과에 있어 경북, 전남, 제주, 강원보다 불리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광역시가 없는 도 단위 지자체의 여건을 반영하는 등 분석 기준을 경제와 인구 규모 주변 여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낙후 지역 SOC 사업 통과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회적 할인율은 현행 4.5%로 유지하면서 무늬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안 신운천 생태하천 일원에 추진했던 지방정원 조성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018년 산림청의 지방정원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된 부안군은 신운천 일원 10헥타르 면적에 수생식물 등을 조성했습니다. 부안군은 25개의 다락논과 저류시설에 수련과 연꽃, 꽃창포 등을 심고 산책로를 따라 화초류와 꽃나무도 심었습니다. 체육활동과 야외 공연 등이 가능한 다목적 광장도 마련됐습니다. 부안군 관계자의 설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부안 지방정원 완공으로 신운천과 자연마당이 연계된 생태 힐링 공간이 조성된 만큼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안의 로컬푸드 직매장인 텃밭 할매가 부안읍 봉덕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336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진 이 로컬푸드 직매장은 200여 농가에서 생산한 지역의 농수축산물이 판매됩니다. 또 가공품과 밑반찬 등 모두 230여 개의 품목을 1년 내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부안군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푸드플래너 첫발을 떼는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으로 지역 내에서 생산, 가공, 소비 등은 먹거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100년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이환주 시장과 함께하는 동네 한 바퀴를 오는 7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남원시는 연초 시정설명회와 별개로 현장 중심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읍면동을 순회하는 소통 행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첫 방문지로 지난해 수해가 극심했던 금지면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건의했던 내용, 또 주민들이 이렇게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을 현지에 가서 직접 이야기도 듣고 또 문제 해결책을 찾는 그런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주택가까지 파고들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리얼돌 체험방이 집중 단속 대상에 올랐습니다. 인형을 이용한 사실상의 매춘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여성에 대한 성상품화 논란도 뜨거웠는데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방치하던 경찰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보호법과 건축법을 근거로 단속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단속을 하는 건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